네, 여의도 오퍼컷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화한 릴레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조국 수사할 때 그때 검찰청으로 응원하는 화한 릴레이가 가득했던 거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공격이나 공세로부터 어려울 때도 네. 그 한남동 일대를 화한들이 가득 채웠던 그랬습니다. 게 예.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거나 뭐 같이 하자고 부추겨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화한 릴레이가 시작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싸우는 정당이 되어가나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당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부터 혼자 외롭게 싸워왔던 투사가 바로 이진숙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알아보고 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오랜만에 이렇게 그 응원 릴레이 한 거 보니까 우선 보기가 좋고 좀 마음이 든든하고 그 사실 이진숙이 정말 그 전사로서 아주 강한 심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 종군 기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이 전부 다 저 좌파 끝들로 막 넘어가고 배신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그 공격을 혼자서 막아내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진숙 위원장에게도 힘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어떤 무도한 이 방통위 흔들기에 괴로움 당하고 있는 방통위 조직의 기강을 잡는 데도 저는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붙이자면 네. 이재명이 이진숙을 괜히 건드렸다. 건드렸다가 이진숙 뭐 대선 주자 만들어주게 생겼다. 라는 인식이 더 확고하게 퍼져야 예. 이진숙 한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고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진숙의 그늘과 우산 아래에서 남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이 선봉장이 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응원하고 화환 보내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헌신하고 고생한 고위공직자 전체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죠. 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2차 시도인데 지금 저게 국민의힘 원래 당사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에서 그랬죠. 네. 예, 뭐 당원 명부 어쩌고 저쩌고 갖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란 특검인지 김건희 특검인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것들이 또 이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원내대표실부터 해서 추경호 의원 자택 그리고 뭐 조지현 의원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조지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했다고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30초 통화했더라고요. 그 37초인가 뭐. 그 통화 내용도 조 의원이 밝힌 바로는 예. 그 지역구인 경산에 있는 군 부대 이전 문제 예. 그거 관련한 짤막한 통화였다. 그 자인 부대라고 하던데 자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산에. 네. 예, 거기에 있는 군 부대 이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 차치하고요. 예. 우리가 37초 통화해서 무슨 말 할 수 있나요? 그냥 안녕하신가 잘 지냈나 그때 이야기한 그거 뭐 추진 중이다 좀 더 알아보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하면 끝나는 게 37초입니다. 근데 37초 통화했다고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식이면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 107명 전부 다 얘네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야욕을 이빨을 드러낸 거고요. 네네. 제가 진짜 열받았던 포인트는 뭐냐면요. 언론은 지금 추경호, 조지현, 뭐 국민의힘 당사, 원내대표실 이런 거 주목하잖아요. 그 원내대표실에서 그냥 월급 받는 사무처 직원. 원내 행정직들. 네.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수행했던 당직자 자택까지 털었대요. 어허. 그런데
변호인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특검이 묵살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없고 그냥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그 당직자들 자택과 핸드폰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일부 기회주의자나 배신자들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절연하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 아, 예. 그 힘없고 이름 없는 당직자 자택과 핸드폰까지 다 수색하는 게 이 특검의 칼날인데 이게 누구를 가리겠냐. 결국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맨 앞에서 맞서 싸워서 이거를 저항하지 않으면 이게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과 당직자 보좌관 아예 씨를 말리려고 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 그때 탄핵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우리가 좀 되새기고 이게 남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트럼프가 이재명이 불러서 이제 경고를 해서 네. 저것들이 뭐 특검이 사실은 질겁했잖아요. 네. 찔끔하고 그래서 저것들이 살살하면은 오히려 대립구도가 전면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검이 뭐 잘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그 장동혁 대표한테는 호재입니다. 글쎄.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명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장 대표의 지휘 아래에서 지금 전시인데 네. 전시에 뒤통수에 대고 총질하거나 군령을 어기면 그건 직결 처형이죠. 그렇지. 직결 처형이지 그건. 전시가 아닐 때는 그건 이제 재판도 하고 해야 네, 되는데. 누가 타령하거나 뭐 상감 명령 불복종하거나 뭐 내부 총질하면 군사법원도 가고 재판도 열고 뭐 영창정도 보내고 할 수 있는데 전시에는 네. 직결 처형이거든요. 아, 직결 처형. 그러니까 지금 전시가 돼버렸잖아요. 이 잭스미스 특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동혁 호의 지시대로 군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 와중에 헛소리하면서 당을 흔드는 자들, 직결 처형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과 힘이 장동혁 대표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장동혁이 그 서울신문인가 뭐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질문도 참 다시 한동훈 공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싸우는 사람이 공천받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잘 싸우기만 하면 한동훈도 공천 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 속 시원해. 장동혁의 생각을 지금 뭐 언론에 한마디 하고 원론적으로 립서비스한 거 가지고 어디서는 뭐 장동혁이 뭐 변했다, 뭐 지지자들 배신한다, 막 온갖 설행설래가 있으니까 딱 까놓고 들어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아무리 전투력이 좋아도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랑 싸우자고 안에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천 그렇지. 주냐. 내부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성이 제일 중요하다. 당성이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오해의 여지 없이 누가 왜곡할 여지 없이 장동혁 대표가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아하, 예. 그거는 6글자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안 한다. 공천 안 한다. 그만 좀 물어봐라. 근데 그걸 이제 당 대표스럽게 잘 돌려서 그러나 명확하게 말한 거거든요. 네, 네. 한동훈이 뭐 말싸움 좀 깐죽거리면서 할지 몰라도 그 말싸움과 깐죽거림의 대상이 국민의힘 내부인데 그걸 뭘 공천을 하느냐. 그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는 일침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원칙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원론적으로 통합을 말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공격할 필요가 없다. 믿으면 그렇죠. 되겠다라는 게 네. 다시 한 번 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상황에서도 보면 그 한동훈이 이게 그 당권 잡자마자 제일 그 공을 들인 게 뭐냐면 그 지 이야기를 확대 전파할 확성기들. 네. 그러니까 당 대변인단. 막 10명 넘게 갑자기 막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네, 한동훈이 그랬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어디 방송에다 꽂은 것 같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제가 방송 프로그램 KBS 라디오 진행할 때도 보면 좌파 쪽에서는 뭐 김민석이 나온다, 뭐 김병주 나온다, 네. 뭐 백혜련이 나온다, 뭐 주로 그렇게 나왔어요. 좌파들이 나왔거든요. 조승수 뭐 이런 것들이 제법 좌파 쪽에서 한다는 것들이 나왔어. 근데 이 좌파에서 불렀으면 우파에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우파에서 나온다는 것들이 보면은 한동훈 똘마니 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좌파 것들보다 더 심하게 대통령 공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예. CBS나 MBC, JTBC는 그걸 알고 이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열받는 건 채널 A, TV조선 누가 키워줬습니까?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렇지. 봐줘서 키워준 예. 거잖아요. 예.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 채널을? 근데 제가 MBC나 JTBC가 정신 못 차리고 이 한 달 패널들 불러서 자기들끼리 쿵덕쿵 하는 건 그러려니 해요.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근데 채널 A랑 TV조선이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저녁 시사 프로마다, 아니, 글쎄 아침 말이야. 시사 프로마다. 참 저것들 정말. 그거 그냥 욕만 하고 안 보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매일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게 행동하는 300명인데 우리 고성국 TV는 스케일이 크니까 행동하는 1000명, 2000명이 나오잖아요. 네. 매일 TV조선 채널A에 항의글 남기고 전화해서 못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묻은 패널들 갖다 쓰면 너네 시사 프로, 정치 프로 망한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니터링, 시청자 모니터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저항을 했는데 이거를 구치소 안에 CCTV는 이제 구치소 안에 감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CCTV 영상을 지금 좌파 것들이 보면서 지것들끼리 보고 와서 아무도 못 본 영상을 지것들만 봤는데 보고 와서 언론 플레이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좌파 것들한테 악용당한다. 그냥 원본 공개를 하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온몸을 던져서 나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좀 민망한 장면이 나온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뭘 꺼려할 게 뭐 있느냐. 오히려 대통령이야말로 내 모든 걸 다 공개해서라도 이 종북주사파들의 인권 유린 사태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며칠째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좀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장혜산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우선 이 상황이 참 힘들고 괴롭고 참을 수 없을 텐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던데 방송 예, 인터뷰에서 일단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네. 이게 뭐 19초 영상이 유출됐다 이거 누가 유출시킨 거냐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당황해요. 그 유출된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나 꼿꼿하고 그리고 의연하게 계시기 때문에 역풍이 오히려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다른 걸 가지고 박사님 말씀처럼 네.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막 온갖 인신 공격을 지금 늘어놓고 있잖아요. 장경태 같은 네. 인간들도 그렇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무적으로 박사님 말씀에 제가 그게 일리가 있다. 정무적으로는 그게 민주당이 오히려 허를 찌르는 역공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님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뭐 앞서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가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모셨던 사람으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과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막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영상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1960년대 70년대냐 하는 여론이 불붙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하네 진짜. 이게 무슨 사람을 가둬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고문까지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내 여론이 불붙을 겁니다. 예, 예.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내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러자 저러자 보다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까 괴로울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짧게 그 유출된 화면을 봤지만
참 의연하시더라.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걱정과 의심을 할 필요는 없겠더라라는 생각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 짧게 공개된 영상 누가 어떤 의도로 공개했는지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뭐 그 장면이 아무리 의연하고 당당했다 하더라도 영상의 불법 유출은 범죄니까 그것도 중대 범죄 아닙니까?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색출해야 됩니다만 자 이게 이제 성경책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몇 번 보도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경의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뭐 1차로 구속이 되어 계셨을 때도 성경책을 의지하셨다라는 말들이 많고 네네. 그때 구속 취소가 되고 뭐 탄핵 심판과 이후에 재구속까지 이제 관저에 계시고 사저에 계시고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목사님들께서 비공개로 관저 같은 데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예.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의지할 때가 신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통일교니 어떠니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나 뭐 대통령께서 이 성경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 뭐 추태를 부렸다느니 난동을 부렸다느니 하는 게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책 들고 성경 읽으면서 무슨 난동을 부릴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성경책 하나에 의지해서 이 시기를 버티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죄 없는 군인들 장군들 괴롭히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내셨어요. 보면 아침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제가 막 뭐라고 말을 막 많이 하기가 좀 그래요. 마음도 무겁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 어렵네요. 다들 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뭐 장관은커녕 어디 제가 뭐 면서기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면서기도 할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부 장관 하겠다고 나서서 아니 그렇게 사과를 할 거면 사과 장사를 하든지 이게 무슨 장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아동 학대범이던데요. 글쎄. 예. 아니 뭐 전교 1등한 여학생이 속상해서 성적 떨어져서 우는데 12등으로 떨어져서 울었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그거를 야 꼴등안에 기분 생각 못하냐 이러면서 따귀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 인터뷰에서 지가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래놓고 그 여학생한테 사과했대요. 아니 그 나이 많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따귀 때려놓고 미안하다 하면 그 옛날 일일 텐데 그게 사과입니까 그게? 아니 저는 이거 요즘 학부모들이 알면 무슨 호러 영화 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동 학대 아니에요 이거는? 선진국 같으면 바로 깜빵 가요 이거 수갑 채워가지고. 그렇지. 네, 따귀 때리고 하면. 아직 중학생이니까 네. 여중생. 이런 사람이 청문회 와서 미안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물쩡 특검은 그 뉴스 없애주려고 맞춰서 압수수색 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한국 수준이 아까 우리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국의 인권과 보편적인 인식 수준이 2025년에서 네. 갑자기 1975년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이게 뭐 최규진이만 아니라 지금 뭐 어찌어찌해서 청문회를 거치긴 했지만 저 김민석이부터 시작된 또 사실은 이재명이가 그렇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요. 저건 청문회 쓰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에 구정물 갖다 부어놨는데 뭐 아랫물에 구정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기가 되게 웃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면 윗물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법관들 판사들이 진짜 눈치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말이 국민의힘이 총선까지 갈 것도 없이 지방선거만 이기면 네. 지지율 역전하면 판사들도 슬금슬금 재판 재개할지도 모른다. 하하. 예. 그러니까 이거는 5년 못 지켜보겠어요, 진짜로. 5년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이재명이 저거는 임명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다 결격 사유죠. 어. 누가 이재명을 뭘 임명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임명을 시켜요? 그러면 인사 검증하는 사람 잘릴 텐데. 그러니까 해갖고서 뭐 선출됐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지사도 해라, 뭐 성남시장도 하라 그런 건데 청문을 거친 적이 한 번도 없네 이자가. 그러니까 뭐 청문회 오르면 글쎄요, 일단 서류가 뭐 한 3박 4일 봐야 될 정도로 쌓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분위기를 좀 알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대인가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판사들하고 동기이거나 이렇게 좀 판사 시절에 좀 알았던 사람들도 꽤 지금 현업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 분위기를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안다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 이 장동혁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만 우리가 이기면 판사들이 알아서 재판을 재개할 거다. 이게 왜냐하면 네.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이에요? 네. 예. 대법원에서 네. 이재명 재판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게 없어요. 지금 다 보면 일선 재판부, 그렇지. 2심 공직선거법의 경우, 뭐 대장동 백현동 1심, 그러니까 각급 재판부에서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도 좀 비겁한 게 그냥 그거를 각급 재판부한테 맡겨두고 침묵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대법관 30명으로 길을 쓰고 빨리 늘리려는 것도 대법원 차원에서 이거 정리하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지방선거 이전에는 30명으로 못 늘려요. 보니까 법안을.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했다가 법관들이 막 반발하고 아무리 법관들이 비리비리해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막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선 이기면 그 명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선에서만 그 장동혁 대표 말대로 영남, 강원, 서울 지키고 충청 절반 지켜내면 17개 중에 한 8, 9개 지켜내면 9개 지켜내면 이러면 대법원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랜 기간 검토했는데 각급에서 재판 중단한 거는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 재판 다시 해라. 대법원이 한마디 하면 재판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법원을 움직이는 건 여론이고 지방선거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때 장동혁 호에 힘 안 실어주고 발목 잡고 장동혁 욕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 재판 중단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동혁이 뭐라 그랬냐. 지방선거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라고 그랬어요. 영남 5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그 다음에 강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충청의 절반 이상이라 그랬어요. 네. 충청이 4개거든. 그럼 넷 중에 절반 이상이니까 2.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얘기를 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9이야. 네. 9이면 17개 광역 중에 9이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렇죠.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봐야죠. 그거 9개 지키면요. 네. 그냥 장동혁 대표 연임하라는 이야기 나올걸요. 총선까지 해라. 그거 가지고 뭐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대통령 덕분에 막 10몇 개 이긴 거에 비교하는 거는 그때 진짜 12개 이겼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서울, 부산, 그러니까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과 강원 지켜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충청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세종은 좀 어렵습니다. 세종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붐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 아니면 우리가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충북은 우리가 할 만합니다. 충북 원래 할 만하지. 네. 근데 예. 이제 결국에는 충남과 대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인데 아니 생각보다 또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에 대한 시정 평가가 좋아요. 그 지역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예. 그 갤럽에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하거든요. 그것도 강원도도 또 되게 높게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장동혁 호한테 힘을 실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특히 장동혁이 충남 보령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은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게 늘 네. 있는데 충청 대망론의 핵심은 뭐냐면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하자 이거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든. 근데 대통령 하려면 지방선거 이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분들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어준 게 충청의 손자여서였거든요. 아, 그렇지. 충청의 아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컨셉이 충청의 아들, 강원의 손자 이런 거였으니까. 대선 캠페인 때. 네. 근데
장동혁은 그냥 뭐 부모님 연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충청인이잖아요. 지가 충청이야. 네, 지역 충청이고. 근데 사실은 안희정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이후로 충청인 출신의 대권 주자 기대주 명맥이 끊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이 나타났어요. 보수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그러면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제가 충청도 분들을 많이 모셔봤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도 모셨고 양천에서 삼선한 김용태 전 의원도 모셔봤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충청에 피가 흐르고 이분들이 무서워요. 말로 표를 잘 안 내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편이야 우리가 밀어줘야 돼. 화끈하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장동혁 지키고 키우려면 우리가 그 충남지사 후보, 대전시장 후보, 충북지사 후보 몇몇 때문이 아니라 장동혁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국힘 찍어줘야겠네가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충청 향후회가 티를 별로 안 내는데 호향 있죠. 호남 향후회는 엄청 티를 많이 내. 그러니까 충청 향후회는 거의 티를 안 내는데 호남 향후회 이상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충청 향후회가 지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판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돌아다녀요. 거기 워낙 충청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또. 실제로 많이 살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얘기 중에는 인천은 이게 이기기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지만 실제로 충청 대망론이 움직이면 인천 쉽게 먹어요. 우리가. 와, 근데 인천 이기면 예. 진짜 장 대표 총선도 해라 연임하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진짜 이게 정권 초에 야당이 여당 상대로 선거에서 반반 가져가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담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이겨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장동혁 호가 아니었으면 하기 힘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많이 나간 그 지방선거 전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요즘처럼 이 지지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겠다라는 어떤 파이팅이 넘치던 때가 근 몇 달 사이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송국이나 헛짓거리하는 의원실에 직접 전화하시고 하는 게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아미고 분들이 행동하면 국민의힘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예,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생방송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